저는 풍수지리사로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노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이 안타까움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사연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구로구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팔순을 넘기신 연세에도 혼자서 조용히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소규모 목공 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운과 건강 악화로 인해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간단한 치료조차도 미뤄야 했고 생활비도 빠듯해 매일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하루하루가 힘겹고 외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가꾸었던 작은 집도 낡고 허술해져 바람이 잘 통하고 비가 새는 곳이 많았지만 수리할 돈이 없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어두운 그늘과 습기가 가득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지만 할아버지는 이를 감당하며 홀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집은 사실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은 자리였는데 오래된 가구와 물건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고 현관 앞에는 쓰레기가 자주 쌓여 있어 기운이 잘 돌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웃들의 눈치를 보며 시장이나 작은 가게에 들러 저렴한 음식이나 필요한 물건을 구하는 것이 전부였고 대부분의 시간은 외롭게 집에 머물렀습니다. 누군가가 찾아와 이야기 나눌 기회도 거의 없었기에 말동무가 그리워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움과 외로움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에는 우울감에 빠지기 일쑤였고 건강마저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할아버지의 정신과 신체 모두를 갉아먹었지만 주변의 도움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복지 지원이 일부 있었으나 그마저도 정보 부족과 절차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회복지사의 방문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다시 고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무도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실까요? 제가 풍수지리사로 40년간 활동하면서 경험으로 체득한 재물운 상승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다음 비결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2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시청하셔야 제대로 된 비결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들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가정의 공간을 분석하며 그 공간에 흐르는 기운이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실, 특히 거실 등의 상태는 재물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공간의 조도, 즉 빛의 밝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빛은 곧 생기를 상징하며 생기 있는 공간은 좋은 기운이 머무를 수 있는 터전이 됩니다. 거실은 가정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밝고 건강한 기운이 머물러야 비로소 집 전체로 긍정적인 기운이 퍼져나가고 자연스럽게 재물운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공간에 어둡고 오래된 조명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좋은 기운이 정체되거나 흩어지게 되어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오래된 거실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구의 밝기가 떨어지고 때로는 전등 커버에 먼지가 쌓이거나 누렇게 변색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명 아래에서의 거실은 자연스럽게 침체된 기운을 머금게 되며 이는 곧 음기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양기가 강한 공간이 건강과 부, 명예를 끌어들이는 중심이 되는데 음기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좋은 기운은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있는 기운마저 소모되어 버립니다.
또한 거실 등은 단지 전기를 이용한 조명 도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조명은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부족한 집에서는 인공 조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조명이 어둡고 흐릿하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이 줄어들고 활력이 떨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막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한 부부는 오랫동안 장사가 잘 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들어 매우 고민하셨습니다. 여러 상황을 파악하고 거실을 살펴보니 거실등이 15년 이상 된 낡은 것이었고, 전등 커버는 먼지와 누런 얼룩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거실등을 밝고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교체하실 것을 권해드렸고, 조명 교체 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다시 활발해졌다는 감사 인사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운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밝은 거실등은 단순히 물리적인 조도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기운을 유도합니다. 밝은 공간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전환되며 무의식 중에도 활력이 생깁니다. 이는 곧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은 빛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이끌리듯이 재물운 역시 밝은 기운이 가득한 곳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중심인 거실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재물운의 관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또한 조명의 방향성과 배치도 중요하게 봅니다. 거실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고르게 퍼지는 빛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는 집안 구석구석에 생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조명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밝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공간 안에서 기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가족 구성원 중 특정인의 건강이나 운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밝은 등으로 교체할 때는 빛의 퍼짐과 위치 또한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실등의 청결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구에 쌓인 먼지는 기운의 흐름을 막고 빛의 확산을 방해하여 공간을 침체시키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명을 달아도 그것이 먼지로 가려진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거실등을 닦고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간에 머무는 기운을 맑고 순환되게 하는 하나의 풍수적 실천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입구인 현관문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재물운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풍수지리학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현관은 단순히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아니라 외부의 기운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은 현관문을 통해 유입되며, 이 기운이 가정의 운세, 특히 금전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관문은 단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문이 아니라 재물운의 입구이자 행운의 첫 관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통로인 현관문이 지저분하거나 어지럽고 때가 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풍수지리학에서는 기운은 맑고 깨끗한 길을 따라 들어오고 탁하고 막힌 곳을 피한다고 봅니다. 현관문에 먼지가 쌓이고 신발이나 우산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면 좋은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에는 점점 부정적인 기운이 머물게 되고, 그 결과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금전적인 기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풍수지리사로 수많은 가정과 사무공간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공통된 특징을 지닌 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들 대부분이 현관문 상태가 매우 지저분하고 어수선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문틀, 녹슨 손잡이, 군데군데 떨어진 페인트,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신발과 박스들이 기운의 흐름을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과 마음에 무거운 기운을 전달하며 재물운 역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고 가정이 화목한 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공통적으로 현관문이 매우 깔끔하고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항상 청소되어 있고 문 주변에는 생기가 감도는 식물이나 단정한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결한 공간은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고 순조롭게 하며 사람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기혈의 순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흐름이 막히지 않아야 건강과 재물,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순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청결히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문을 열고 나서기 전과 들어올 때마다 문 주변을 가볍게 살펴보고 손잡이를 닫고 문을 닫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세심한 관심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공간을 맑고 단정하게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은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관문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이 삶의 전반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문 앞에 방치된 물건들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분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기운이 머무르고 응집되어야 비로소 그것이 사람의 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기운은 흩어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현관 앞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은 안으로 들이거나 보관함에 넣고 우산이나 박스 등도 정돈하여 놓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현관문에 기스가 많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낡고 쇠한 기운을 상징하게 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주기적으로 현관문을 점검하고 페인트를 덧칠하거나 문손잡이를 교체해 주는 것도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가능한 실천입니다. 조금의 관심과 정성만으로도 재물운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단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물리적 문이 아니라 내면 세계와 외부, 세상 사이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를 단정하게 유지해야 마음 또한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공간이 서로 교감한다고 보며 현관문처럼 집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공간은 더욱 그러합니다. 현관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지 풍수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는 실천입니다. 집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현관문이 단정하고 깨끗하면 외부의 손님이나 이웃은 물론 운 자체도 좋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인상은 곧 좋은 기운의 유입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물운의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로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재물운에 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생명력 있는 존재는 기운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운은 생명력을 통해 순환하고 증폭되며 그 중에서도 식물은 인간의 거주 공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양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매개체로 평가받습니다. 식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맑고 따뜻하게 만드는 자연의 선물이며 정체된 공간에 흐름을 부여하고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풍수지리학에서는 실내 식물을 재물운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로 보아왔습니다. 식물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워 하늘을 향해 자라납니다. 이는 곧 성장과 발전, 상승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생장의 에너지는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며 특히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의 흐름을 강하게 자극하여 운의 상승을 이끌어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공간을 진단해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는 금전운이 좋은 공간에는 반드시 푸르고 건강한 식물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반대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사업장에는 말라 죽은 식물이나 먼지가 수북이 쌓인 조화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공간에는 기운이 머무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기운은 결코 재물을 모으는 기운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 중에서도 줄기가 위로 곱게 뻗고 잎이 둥글고 넓은 식물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물론 여기서 식물의 종류보다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보고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가장 중시합니다. 식물을 관리하는 태도, 즉 매일 물을 주고 잎의 상태를 살피며 가지를 다듬는 정성은 그 자체로 집안의 기운을 조율하고 안정시킵니다. 정성은 곧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운 기운은 곧 재물운을 불러오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식물은 공기 정화의 기능을 하며 풍수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숨 쉬는 공간은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순환하고 변화해야 건강과 재물운이 따르게 됩니다. 식물은 그 자체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공간의 흐름을 맑고 밝게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맑은 기운은 집 안에 들어오는 손님은 물론 가족 구성원의 마음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식물이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심리적인 분위기부터 다르게 느껴집니다. 식물이 있는 공간은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감돌며 이러한 환경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태도와 감정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여유 있게 합니다. 풍수에서는 마음이 여유롭고 편안해야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즉, 정서적 안정이 재물운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은 바로 그 정서적 안정감을 실현시켜주는 도구이며 자연의 일부를 실내로 끌어들여 집안의 기운을 살아 숨쉬게 만들어줍니다. 식물을 배치할 때도 풍수에서는 방향과 위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운을 관장하는 동쪽, 남동쪽, 남쪽 방향의 창가나 테이블 근처에 식물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 방향은 해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빛과 온기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이 활발하며 기운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물론 창문이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작은 조명이라도 비추어주며 관리해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황금색 소품이나 동전을 현관에 두는 것이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풍수지리학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집안의 공간을 단순한 생활의 장소가 아닌 기운이 흐르고 머무는 생명체와 같은 존재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입구이자 관문이며 동시에 재물운의 유입 경로로 인식됩니다. 쉽게 말해 현관은 집의 기운을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창구이며 이곳에서 맞이하는 기운의 질과 성질에 따라 집 전체의 운세가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황금색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풍수지리학에서 황금색은 재물과 부, 그리고 기운의 결정체를 상징합니다. 황금은 고대부터 귀하고 값진 존재로 여겨졌으며 물질적으로도 변하지 않고 반짝이며 강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부와 행운의 기운을 농축한 색상으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황금색의 소품이나 금색을 띤 물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재물운을 상징하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황금색 동전이나 소품을 현관에 두는 행위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재물의 기운을 잡아두고 끌어당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집의 중심으로 향하는 기운의 흐름을 조정하고 유익한 기운을 머무르게 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마치 문지방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황금색 소품은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반대로 좋은 기운과 재물의 기운은 집 안에 머물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제가 오랜 기간 풍수지리사로서 여러 가정을 방문하고 진단해 본 결과 현관에 황금색 요소가 잘 배치된 집은 공통적으로 안정된 경제 상태와 기회가 꾸준히 찾아오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현관이 어둡고 무질서하며
아무런 기운을 상징하는 요소가 없는 가정은 기회가 쉽게 지나치고 재물의 기운이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황금색 소품은 꼭 값비싼 물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황금색 접시, 금빛의 종, 금색 띠를 두른 항아리, 노란빛이 감도는 석상 또는 금색 동전 등을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품이 가지는 의미와 정성입니다. 예를 들어 황금색 동전 12개를 유리 그릇에 담아 현관 신발장 위에 두거나 금빛을 띤 작은 코끼리 조각상을 출입구 가까이에 놓는 것도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릇은 반드시 깨끗이 관리되어야 하며 동전이나 소품에는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정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곧 기운을 소중히 여긴다는 태도를 의미하며 풍수에서는 그 마음이 결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황금색 소품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을 뜻하는 것 외에도 삶의 안정, 귀인의 도움, 기회의 발견 등 넓은 의미에서의 재물운을 강화합니다. 현관은 방문객과 가족 구성원이 매일 통과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에 금빛 기운이 머물게 되면 그 기운이 자연스럽게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밝고 반짝이는 금빛 소품은 사람의 기분을 고양시키며 마음속에 긍정적인 기운을 심어줍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이 같은 감정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고 행동이 곧 운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관에 황금색 소품을 둘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소품의 수와 위치가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장식된 현관은 오히려 기운을 흐트러뜨리며 기운이 복잡하게 얽혀 좋은 기운조차 머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위치에 황금색 소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첫 순간에 재물운을 인식하고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소품과 함께 놓이는 주변 공간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되어야 하며 밝은 조명이 함께 비추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